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육스러운 우연도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풍속 중에서 약식 혹은 오곡밥, 찰밥 등에 관련된 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정월대보름 풍습에 관해서 소지왕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지왕 즉위 10년에 왕이 자신이 사용하는 우물가로 행차를 하는데 행차 도중에 쥐와 까마귀가 나타나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은 하도 이상해서 병사를 시켜서 그 까마귀를 쫓아가게 시키게 되고요. 병사는 그 까마귀를 쫓아서 정신없이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돼지 2마리가 나타나서 서로 싸우더랍니다. 그것을 구경을 하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까마귀가 어디 갔는지 그만 놓치게 됩니다. 당황한 그 군사가 그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연못에서 나이 많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하얀 봉투를 건네주면서 왕에게 전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졌답니다. 그 봉투 겉에는 이 봉투를 열어보면 2사람이 죽을 것이요 이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는 그 편지를 임금에게 전해줬고요. 소지왕은 그 편지를 들고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열어보면 2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차라리 1사람이 죽는 게 낫지 2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열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하 1사람이 그 1사람은 임금님이고 나머지 2사람은 신하들 중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그 봉투를 열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간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검은고갑을 활로 쏘시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의 검은고를 담아놓는 어떤 그러한 갑이 있었는데 그 검은고 갑을 활로 쏘라고 해서 검은고 갑을 활로 쐈는데 그 안에서 왕비와 중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즉 2이 공모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모의를 하다가 결국은 2이 간통을 한 그것이 들키게 되고 왕에게 2사람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해마다 정월 상해일, 상자일, 상오일 3일간을 기일로 삼고 모든 일을 삼가고 꺼렸다고 합니다. 상해일이라는 것은 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돼지 2마리가 싸웠다 그래서 상해, 즉 돼지. 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정월달 음력 1월 첫 번째 돼지날, 그 다음에 상자일, 음력 1월 첫 번째 쥐날, 그 다음에 상오일. 전설에서는 까마귀가 나왔지만은 까마귀가 12지신에 들어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한문을 쓰는 날날, 상오일, 즉 말의 날에 3일을 조심하고 꺼렸다라고 나오고요. 특히 음력 정월 15일 날, 1월 15일 날을 오기일이다 해서 까마귀 오자에 오기일이라고 해가지고 찰밥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찰밥이 오늘날의 약밥으로 변질이 되고 또 오곡밥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삼국유사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사실은 소지왕 시절이면은 정권 다툼과 어떤 지방 호족 세력들 간의 다툼, 왕위 계승의 다툼이 굉장히 심할 텐데요. 왕비로 표현되는 어떤 왕에 대등한 지위를 가진 다른 세력, 그리고 그 무렵에 신라에 전해지기 시작하던 불교에 대한 어떤 전통사상과 불교의 부딪힘과 불교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러한 것들이 들어간 그런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신라는 초기에 이사금 시대라 그래서
김씨, 박씨, 석씨 세 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후에 내물왕 때 김씨의 세습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지왕에 이르르면서 장자계승이라는 개념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김씨, 박씨, 석씨 세 성이 임금이 되다가 갑자기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불만 세력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한 불만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설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월대보름과 약식에 대해서 혹은 정월대보름과 그 오곡밥에 대해서 그 기원과 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선 우연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